유방이 제일 부드러운 시기가 이제 생리 끝나고 일주일 정도? 그때가 제일 좋다고 해요. 여전히 그러면 유방 촬영술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검사는 없는 건가요? 치밀 유방이다 그러면 이제 혹을 또 촬영술에서 잘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2년에 한 번 초음파와 유방 촬영을 같이 한다. 가족력이 있으면 되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 자매? 이모, 고모, 자매. 할머니는 안 해요. 할머니도 안 해요? 네, 할머니는 안 쳐요. 정기적으로 체크하면 생명에 문제 없이 살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의사들의 점심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칙칙한 남자 둘만 맨날 하다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주제가 오늘은 유방암이거든요. 휴먼 영상학과의 유방 클리닉을 담당하시는 이재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희입니다. 네. 이재희 선생님은 원래 가톨릭 의대 나오셔가지고 서울성모병원에서 교수하시다가 한 10년 전쯤에 저랑 같이 이제 휴먼 영상학과를 만드신 저희 병원의 설립자 중에 한 분이세요. 영상학과 전체 분야 중에 유방에 관한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방암에 관련된 혹은 유방 검진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의문점, 질문 뭐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레지던트 때 제일 하기 싫은 검사 유방암 검사였거든요. 서로 긴장돼. 그 검사를 받으시는 분도 긴장되고 저도 긴장되고. 그때는 이제 레지던트 때니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검사를 하니까 이제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긴 했는데, 그 이후로도 유방암 검사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우리 이재희 원장님이 저희 부인 와이프의 유방암도 이제 초기에 찾으셔가지고 지금 이제 완치가 돼서 잘 살고 있는데, 그때 조금 관심을 갖고 했는데,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안 아프게 할 수 없냐 이거예요. 검사가 너무 아파서 할 때마다 너무 공포스럽다.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MRI 같은 건 안 아프지 않아요, 선생님? 안 아프긴 하지만 그 유방 촬영술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MRI가. 그래요? 그래서 김성현 원장님 말씀대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 포함 저도 마찬가지로 촬영술이 너무 아프니까 좀 두렵기는 해요. 아까 서울성모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쪽에 있을 때는 강남성모 시절이었었어요. 그렇죠. 제가 개원할 때쯤에 서울성모로 바뀌었었는데, 그때 대학병원에 있고 제가 막 젊었을 때는 뭐 그건 당연히 유방 촬영술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는 촬영술에서 석회화 병변을 초음파나 MRI에서 발견할 수 없는 걸 찾아내기 때문에 안 찍을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이거를 환자들한테 주입을 많이 해줬고, 너무 아픈 검사니까 그래도 조금 덜 아픈 시기에 검사 받으러 오면 좀 낫지 않겠는가. 근데 그 시기가 유방이 제일 부드러운 시기가 이제 생리 끝나고 일주일 정도? 그때가 제일 좋다고 해요. 근데 그 시기에 해도 아픈 건 사실이고, 아프더라도 꽉 눌러야 방사선 피폭이 적고 또 병변의 발견도 더 쉽고, 무엇보다도 그 아픈 순간에 딱 패들이 열리기만 하면 금방 안 아프니까 조금만 참자, 이런 생각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저도. 여전히 그러면 유방 촬영술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검사는 없는 건가요? 아니요. 요새는 이제 대학병원이랑 좀 개원이 중에서도 환자가 많고 돈 많이 버는 병원에서는 토모신스시스라는 거를 하기도 해요. 근데 3D로 찍는 거? 그게 그러니까 여러 슬라이스, CT, 그러니까 유방 촬영술의 CT 개념인 거죠. 그런데 그 검사를 한다고 해도 사실 초음파를 대체할 수는 없고, 그것도 또 누르는 게 우리 보통 촬영술만큼 안 누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꽉 누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덜 누르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유방 촬영술은 의료보험이 되지만 토모신스시스는 비급여예요. 비싸요? 네, 조금 더 비싸요. 받는 데마다 다르지만 거의 10만 원 가까이 받는 데도 있다고 들었어요.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에는 이제 촬영술도 찍고 이것도 찍고, 그런데 이것보다는 어쨌든 덜 누르는 검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 스테이지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MRI 찍고 그 중에 일부 뭔가 꼭 이건 꼭 의심스러우니까 필요해 이래서 찍고 이렇게는 안 돼요? 거꾸로면 모를까? 복부 같은 데서도 그렇고
CT랑 MRI 역할이 병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부위에 따라. 유방에서는 MRI가 제일 비싸고 정확한 검사지만 초음파랑 촬영수를 대체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특히 촬영수를 대체할 수가 없어서 외국의 서양에서도 초음파는 안 하더라도 촬영수는 꼭 다 하죠. 제가 여자라면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일단 안 아픈 MR을 찍어. 돈을 좀 내도. 돈의 구애가 없다면 일단 MR을 찍은 다음에 나는 이걸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만약에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MRI에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그러면 유방 촬영술은 안 해도 되지 않아요, 혹시? 안 되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유방 MRI로 병변을 발견하려면은 꼭 조영제라는 주사도 맞아야 돼요. 근데 조영제는 덜 아프잖아요. 아유, 덜 아파도 조영제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돈도 들고 게다가 유방 촬영술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병변은 또 찾지 못할 수 있고. 그래서 결론은 네. 스크리닝도 MRI만 갖고는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유방 촬영술은 반드시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좀 중요해요. 사실은 40세 이후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데 회사에서 하는 검진 그런 프로그램에는 유방 촬영술이 그냥 공짜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20대, 30대 초반에도 촬영술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대에는 득보다 실이 많은 거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안 해도 그때는? 되죠. 그때는 검진을 한다면 초음파를 하시는 게 좋아요. 돈을 많이 내도 안 아프게 할 방법은 없는 거네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촬영술에서만 보이는 거는 미세석회화가 아주 조그맣게 모여있는 그거거든요. 그게 보통 관상피내암이에요. 연기 유방암이라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혹도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혹이 형성됐을 때 발견해도 좋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초음파만 하셔도 되긴 하죠. 안 아픈 초음파.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죠.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라에서 또 공단검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촬영술이 2년에 한 번씩이에요. 그래서 환자들한테나 저한테 스스로한테 하는 게 2년에 한 번 아픈 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조금 아픈 게 불안하긴 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찍는 게 좋고 그 이유가 미세석회로 나타난 유방암은 그렇게 막 빨리 커지지 않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하더라도 조기 발견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물어봐가지고 어떻게든 안 아프게 해드리려고 했더니 영 꽝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2년에 한 번 하는 정도로는 네. 양보를 할 수 있다. 네, 네, 한 해는 초음파, 한 해. 아니죠. 초음파는 만약에 지방형 유방이다 그럼 촬영술만 해도 되는데 치밀 유방이다 그러면 이제 혹을 또 촬영술에서 잘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2년에 한 번 초음파와 유방 촬영을 같이 한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1년에 한 번씩은 초음파. 초음파하고 그 다음에는 초음파 유방 촬영술. 네, 저는 이렇게. 그렇게 환자들한테 많이 권하는데 이제 유방 촬영술에서 추적 검사를 해야 되는 미세석회화가 있거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또 1년에 한 번씩 하기도 해요.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네, 검사고 네. 그렇지 네. 않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해도 된답니다. 네. 제가 열심히 질문한 보람이 있네. 1년은 띵겨 먹을 수 있었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유방에는 종양이 여러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양성 종양도 있고 악성 종양도 있고 그런데 유방암은 한 종류예요? 아니요, 유방암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흔한 게 대부분이 유관에서 생기는 거죠. 근데 종양이 양성이랑 악성이랑 나눈다고 했을 적에 양성이 뭔지 좀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쉽게 설명하자면 양성은 갖고 살아도 되는 거고 악성은 이제 수술해야 되는 건데 그 이유가 시간이 지나면 유방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이가 일어날 수, 림프절로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방암이라고 하는 거는 유방에 생긴 악성 종양인데 그거는 기저막을 뚫고 세포가 번질 수 있는 기저막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 베이스멘트 멤브레인. 저는 알아들었는데. 네. 아 그렇군요. 유관에서 이제 관 안에 뭔가 악성 종양이 모여 있는 거를 관상피내암, 연기암이라고 그러면 그 바깥쪽에 베이스멘트 멤브레인의 기저. 그러니까 관의 맨 바깥쪽 그렇죠. 그 피막 그걸 네. 뚫리면 이제 바깥이니까 그렇죠. 어딘가 네, 네. 날아갈 갈 수 수가 있다. 되게 이제 암 중에 가족력이 가장 심각한 두 종류잖아요. 그 대장암하고 네. 유방암인데 저도 유방암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그 정도는 아는데 그 가족력이 정확하게 뭐 어떤 거예요? 어떤 정도의 위험도가 있길래 가족력이 있으면 되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양에는 그게 가족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사실 가족력 있는 사람이 유방암 더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암들에 비해서는 유방암이 가족력이 중요하지만 가족력이라는 건 그러니까 엄마, 자매? 이모, 고모, 자매. 아, 피가 섞인 여자 친척들. 예. 근데 아니, 남자는 할머니는 아니에요. 할머니도 아니에요? 네, 할머니는 안 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유방암이셨던 건 유방암 가족력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나 옆에. 예, 옆에. 근데 이모, 고모가 의외로 가족력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고모? 네. 아, 고모도 참 저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도 있죠. 아버지도 유방암 걸렸다면은 그거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유방암 걸린 사람들 중에서 가족력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걸린 사람들 중에서.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족력이 좀 덜 중요한 거. 그렇죠. 뭐 BRCA 유전자 그거 그 책. 졸리? 네. 안젤리나 졸리 유전자?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업을 해서 보다 보니까 가족 중에 한 명 걸렸던 사람들은 좀 약한 것 같고요. 고모가 2명이 다 걸렸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족의 그게 멤버가 조금 2-3명 있는 경우는 진짜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피가 섞인 여자 친척 중에 한 명이 유방암이라고 해서 심하게 겁먹을 건 없다. 그럴 것 같아요. 대신에 검사는 해야 된다. 그렇죠. 둘이면은 조금 더 마음속에 얼러트를 해야 된다.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자주 검사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젤리나 졸리가 가지고 있었던 BRCA라고 BRCA 진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위험하길래 그때 뭐 안젤리나 졸리는 수술도 하고 그랬다 그랬죠. 맞아요. 그분의 경우에도 가족 중에 또 유방암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고 스킨 스페어링 마스텍토미라서 유두랑 피부를 남기고 유방 조직만 싹 하고 그 다음에 볼륨을 보형물로 따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유방 조직이 없으면 보형물이 있어도 조금 부자연스럽고 이상해 보이긴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새 신세대들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성격에 따라서 난 너무 불안해서 못 살아. 그러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기적으로 체크하다가 조그만 거 발견될 때 수술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편하지. 내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한다 그러면 1년 중간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지는 않죠. 그게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생각하죠. 정기적으로 체크하면은 생명에 문제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2년에 한 번 아픈 걸 택해라. 네, 그렇죠. 그리고 초음파는 1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혹이 조금 많은 사람들은 추적 검사 겸 6개월에 한 번 하시는 것도 좋아요. 고위험군은 6개월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 네, 근데 꼭 양성혹이 많다고 해서 고위험군이라 할 수는 없는데 이전에 조직 검사에서 뭐 유두종이 나온 적이 있거나 비정형 세포 증식 나온 적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약간 고위험군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6개월에 한 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그 외에 다른 고위험군은 또 뭐 있어요? 초경이 너무 이른던 사람, 12세 이하, 10세 이하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첫 아이를 30세 이후에 낳은 사람, 그 다음에 모유 수유 안 한 사람, 출산 경험 없는 사람, 폐경 후에 살이 찌는 사람,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 치료 받는 사람. 맞아요. 그거 여성 호르몬 치료 받으시는 분은 검사를 해야 된다면서요. 그럼요. 열심히. 꼭 해야죠. 그게 위험도를 올리나 보죠? 네.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 여성 호르몬 치료 안 받는 사람도 유방암 걸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많죠. 조그만 혹이 있었을 때 유방암이 조금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 호르몬 치료를 모르고 한다. 그럼 갑자기 확 커질 수가 있겠죠.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너무 갱년기 증상이 심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위험 부담은 있어도 삶의 질을 높여주는 치료이니까 저는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해서 내가 너무 잠도 잘 자고 좋고 젊어 보이고 그러면은 저는 하도 좋은데 검진을 잘 받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기 발견하면은 생명에 아무 문제 없고. 아줌마들 그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갱년기 증상 심하죠. 자기만 못 자면 되는데 자꾸 옆에 사람 괴롭혀. 그리고 골다공증도. 골다공증 문제도 있고. 네.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은 골다공증도 막 그렇죠. 확 진행하니까 네. 호르몬 대체요법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리플레이스먼트 트리트먼트라고 그러는 그거는 꼭 유방암의 공포 때문에 반드시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그게 의사들이 의견이 막 다르긴 하더라고요. 외과 의사들은 그거 왜 위험한 걸 하냐고 그러고 외과는 남자들이 많잖아요. 네, 산부인과 의사들은 그걸 왜 안 하냐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여성 호르몬 치료를 했는데 증상 좋아지는 거 없다. 그러면 위험보다 많고 할 필요 없죠. 그러나
그걸 했더니 삶의 질이 좋아졌다. 그러면은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